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100억 원대 운영 비용을 두고 광주시와 SRF 생산업체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심리가 오늘 열립니다. 고흥 우주랜드와 동강 특화 농공단지 사업이 자금난과 사업자 모집이 어려워 답보 상태에 놓였습니다. 사회 찬미의 극작가 김우진 씨의 친필 희곡이 국가등록 문화재로 지정됩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유족과 생존자들이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광주 SRF 시설 운영 비용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광주시와 포스코 ENC의 중재 심리가 오늘 열립니다. 자칫하면 광주시가 수천억 원을 물어줄 수 있어 중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천홍희 기자입니다. 생활 폐기물을 고체 연료로 바꿔주는 광주 SRF 제조시설입니다. 포스코 ENC가 위탁 운영하며 광주시가 매년 수십억 원을 주고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ENC 등 SRF 사업 시행자는 운영 적자 등을 이유로 최근 광주시에 운영 비용을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 금액이 78억 원에서 2,100억 원으로 1년 만에 3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광주시는 갑자기 금액이 올라간 만큼 단심제인 중재가 아닌 법정 소송을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한 번의 결정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중재 대신 3심까지인 법정 소송을 통해 다양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포스코 ENC 측은 거부했습니다. 결국 중재 심리에 나서게 된 광주시는 일단은 협약서를 근거로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포스코 ENC 측에서 요구한 금액이 협약서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근거가 없는 금액을 청구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의회도 입장문을 내고 포스코 ENC가 기업 윤리와 상도덕을 저버렸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회사의 운영 손실을 시민 혈세로 보상받으려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시민의 삶과 직결된 공공사업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이득과 부당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광주시가 애초에 3심제인 소송 대신 단심제인 중재를 선택한 만큼 중재에서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오늘 심리를 열고 양측 입장을 듣습니다. 언제 결론이 날지 심리를 얼마나 해야 될지는 예측되지 않고 있어 상당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한편 포스코 ENC 측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밝힐 입장이 없다는 답변을 전해왔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도 연일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광주 전남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까지 올라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6도 사이, 낮 최고 기온은 31도에서 35도 분포를 보이며 당분간 평년 기온을 5도가량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장마는 공식 종료됐지만 내일 늦은 오후부터는 광주와 전남 중부 내륙에 5에서 40mm의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소나기가 내려도 다시 기온이 올라갈 수 있다며 온열 질환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름철 폭염에 따른 고령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전라남도가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전라남도는 경로당 운영 종료 시각을 오후 6시에서 밤 9시까지로 3시간 연장하고 경로당 9,500여 곳에 냉방비 10만 원을 전액 도비로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라남도는 재난도우미를 투입해 고령자들에게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안내하는 등 폭염 피해 예방 활동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낸 박찬대 의원이 어제 여수를 찾아 당원들을 만났습니다. 박 의원은 민생 안정을 이뤄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며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 당원들 앞에 선 박찬대 의원은 지난 한 달 동안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성과를 언급하며 행사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다만 아직 여러 현안이 산적해 있고 현실은 녹록지 않다며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정권 재창출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능한 개혁을 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국민 통합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인 친명계 인사로 꼽히는 박 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고 대선 기간에는 당대표 직무대행과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추진력과 실행력, 포용력을 강점으로 내세운 박 의원은 국민 주권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자기 정치하지 않고 팀워크를 중시하며 구성원 모두의 장점을 살려서 함께 성과를 내고 이번 행사에는 수많은 당원과 전남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박찬대 의원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고 박 의원은 민주당의 뿌리인 호남과 함께 새로운 확장을 이루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중도의 가치, 보수의 가치까지 그 영역을 확장해야 진짜 국민 주권정부 그리고 국민 통합정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편 민주당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후보자 합동연설회는 오는 19일부터 진행되며 호남권 연설회는 오는 26일 광주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을 방문한 박찬대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공모 없이 나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는 어제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을 방문한 박 의원에게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조기 조성과 광양, 순천 미래 첨단 소재 국가산단 조성 등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전남도의 건의 내용을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파트 공사장 인근 상가에서 균열과 누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기업 건설사가 법정 다툼 끝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단독 최승원 부장판사는 화순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한 법인이 대기업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수비용 9,059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법인은 지난 2021년부터 생긴 건물 하자 피해가 인근에 있는 신축공사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고 건설사는 공사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고흥에는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제자리 걸음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즈랜드와 동강특화농공단지 이야기인데요. 민간 사업자 모집도 힘들고 사업 시행자를 정해도 자금난 때문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고흥군 복내면 예내리 일대입니다. 이 부근 15만 제곱미터 부지에 복합 휴양 문화공간인 우주랜드 조성이 다시 추진됩니다. 사업이 맨 처음 추진된 건 2014년, 이후 기공식까지 열렸지만 고흥군과 민간업체 간의 법적 분쟁 등으로 지연됐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소송 기각 판결이 나오면서 다시 추진될 수 있게 됐지만 민간 사업자 모집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2차 공고까지 냈는데도 사업 의향서를 낸 곳이 없습니다. 지지부진한 사업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동강특화 농공단지 부지입니다. 지난 1월부터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보조금 부당 지급 등으로 사업이 멈춘 이후 6년 만인 2023년 어렵게 재개됐는데 이번엔 시행사 자금난으로 답보 상태에 놓인 겁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진행이 돼서 먹고 이제 중단되어 있으니까 좋고 있으니까 뭐 좀 아쉽지만 어떻게. 지자체도 사업자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하나 발굴을 했어요. 그런데 또 그 대기업이 공정거래법이니 뭐 이걸 위반해 가지고 또 스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2의 또 지금 기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우주랜드의 경우 3차 공모를 계획 중이고 농공단지는 시행사에 정상화 계획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건설 경기 악화와 여러 변수 속에 원활한 사업 추진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일본 신파극이 유행하던 1920년 주체적으로 서구 근대극을 받아들인 한국 근대극의 창시자 김우진은 윤심덕과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로도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요. 광복 80주년인 올해 일제강점기 목포에서 활동하며 발표됐던 김우진의 친필 희곡 원고들이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됩니다. 서희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억지로 나무란다고 어디 듣나요. 그저 돈 없는 놈은 자식도 낳지 말아야 옳지. 옆에서 가르치는 이 없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요. 누가 가르치지 말라고 했나? 자네 말대로 돈을 벌어야지. 우리나라 근대 희곡의 선구자이자 사회 찬미로도 친숙한 극작가 김우진의 친필 원고들입니다. 수차례 펜으로 쓰고 지운 흔적 속엔 천재라는 타이틀 뒤 숨겨진 깊은 고뇌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직접 펴낸 동인지, 5월에를 새겨 넣어 만든 원고지도 평범하지 않던 그의 삶을 엿보게 합니다. 1897년에 목포가 개항하던 해거든요.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이 봉건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이행하는 어떤 접점에서 아주 그것을 온몸으로 겪었던. 최근 국가유산청은 목포문학관에 있는 김우진 희곡 친필 원고 4편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했습니다. 제가 2년 전부터 준비해서 저희가 작년에 용무 용역을 하고 올해 상반기에 현지 실사 과정들을 거쳐서 세기를 넘어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된 작품은 일제강점기 쓰여진 대표작 4편으로 친필 희곡이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존하는 1920년대 근대문학기 친필 희곡 가운데 시기가 가장 빠르고 보존 상태가 양호한 김우진의 원고들. 무엇보다 일제감정기 식민지 현실을 냉철히 바라보고자 한 시대 정신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역사적, 학술적 의의를 인정받았습니다. 실제로 당시 유행한 일본 신파극들은 자본주의적 욕망을 강조하며 우리 국민들에게 식민지 현실과 타협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김우진은 이에 선을 긋고 목포에 사는 조선 하층 여성의 고단한 삶을 생생하게 파헤치거나 전통과 근대의 가치 혼란에 주목하며 근대극의 새 시대를 탄생시켰습니다. 나라도 잃고 가족도 잃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하와이로 또 만주로 막 이렇게 흩어져 갔던 이 사람들의 어떤 마음자리를 다독여주고. 목포문학관은 한 달간의 등록 예고 기간이 끝난 뒤 최종 등록 여부가 결정되면 특별전을 통해 해당 원고들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 강영수 교수팀이 미국 MIT와 손을 잡고 태양에너지로 이산화탄소를 액체 연료로 전환하는 국제 공동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올해부터 3년 동안 태양광으로 이산화탄소를 고부가 가치 액체 연료로 전환하는 인공 광합성 기술의 효율을 3% 이상으로 끌어올려 파리 기후협약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는 목표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세계적인 연구진과 협력해 탄소 중립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에너지 연구 허브로 도약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시가 모레부터 사흘 동안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대한민국 기후환경 에너지 대전을 개최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영산강 유역 환경청이 주최하고 광주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태양광, 2차 전지 등 12개 분야에 2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해 신재생에너지 기술과 환경보호 제품들을 선보입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계해 판로 개척을 돕고 해외 바이어와의 1대1로 상담을 연결해 에너지 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넓힐 계획입니다. 전남대병원 외래간호팀 간호사가 의료 현장의 불편함을 개선한 손에 묻지 않는 포비돈 면봉을 고안해 디자인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병원에 따르면 빛고을 전남대병원 외래간호팀 박경혜 간호사는 소독액이 묻어있는 일회용 면봉을 개봉할 때 손에 묻지 않도록 분리형 포장 구조와 이지컷 라인을 적용해 특허를 받았습니다. 이번 특허는 바이오 임상 현장 연계 기술사업화 플랫폼 지원 사업에 지적재산권 컨설팅 지원을 통해 완성됐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다시 국회로 향했습니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진상규명에 나서달라고 촉구한 건데요. 여당인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도 국정조사 약속을 지키겠다며 화답했습니다. MBC 충북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송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또다시 국회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오는 15일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서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법적 처벌을 넘어 참사의 진상과 책임을 밝혀내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도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은 온전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같은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국정조사와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송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는 지난 2년간 지지부진했지만 최근 다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오송 참사를 직접 언급하며 진상규명을 약속한 데 이어 참사 2주기 이튿날인 오는 16일에는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과거 저희들과 총선 전 면담에서 한 약속들을 지킬 의사를 내비치셨습니다. 근래의 한 달이 2년의 기다림보다 더 희망적인 나날들이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박찬대 의원도 기자회견에 동참해 국정조사 약속을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희생자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그 기초가 될 수 있는 국정조사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국회도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당대표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도 촉박하겠지만 참사 피해자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수사권, 압수수색권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국정조사에서 나왔던 의문스러운 점들은 결국은 수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고 국정조사는 시작점입니다. 다가오는 2주기 전에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참사 피해자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부 여당을 통해 진상규명을 위한 희망의 불씨를 되살려보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부산에도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지만 냉방비 부담 탓에 에어컨 한 번 켜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막상 사용 방법을 몰라 쓰지 않고 남아도는 예산이 부산 지역에서만 연간 17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부산문화방송 유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낮 최고 31.4도까지 오르며 연일 폭염경보가 이어진 부산. 더위를 피한다고 집에 있어도 숨이 막히긴 마찬가지입니다. 33도를 넘는 체감온도 못지않게 전기요금도 무서워 선풍기 한 대로 겨우 버텨봅니다. 별로 없죠. 계속 틀면 돈이 많이 나오잖아요. 에너지 취약계층인 이 가정의 경우 기초연금을 포함한 한 달 생활비는 60여만 원. 에너지 바우처로 연간 30만 원까지 냉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신청법을 몰라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합니다. 이게 또 하려면 그 설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치하는 그런 게 아닌데. 내가 잘 몰라서. 지난해 부산에 책정된 에너지 바우처 예산은 465억 원. 신청률은 100%로 육박하지만 실제 사용률은 전국 평균 70%보다 낮은 63%에 그쳤습니다. 부산의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가구는 12만 3천여 가구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연간 17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쓰지도 못한 채 남아도는 상황. 미사용 가구 대부분이 고령자 장애인으로 추정되지만 부산시는 자기들 사업이 아니란 이유로 사용률이 낮은 원인을 파악조차 않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라고는 하는데 사용하기도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도 한데 부산시가 전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 대구나 경북 등 다른 지자체의 경우 미사용 가구를 발굴해 사용을 적극 독려하는 것과 대비됩니다.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접 유선 혹은 방문해서 안내를 드리고 부산시 차원에서 조금 더 이 사업 추진 현황을 더욱 꼼꼼히 살피고 역대급 폭염을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더 무더울 거란 올여름. 폭염을 견뎌내기조차 힘든 취약계층에겐 정책 하나도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MBC 뉴스 유태경입니다. 현대제철 포항 2공장이 문을 닫은 지 약 한 달이 지났습니다. 포항의 주력 산업인 철강업계의 불황이 길어지는 만큼 지역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의 한숨도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포항문화방송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 철강공단 인근의 한 식당. 현대제철,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공단의 직원들이 많이 찾던 곳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손님이 줄면서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매출이 전년도 대비 한 70% 정도 급감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철강공단이 50% 이상을 넘죠. 예약 비율이. 근데 지금은 거의 예약률이 아예 없습니다. 매달 적자를 면하기 힘든 상황이다 보니 직원을 줄이거나 결국 가게를 내놓은 자영업자들도 수두룩합니다. 코로나 때보다도 매출이 더 급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집으로 봤을 때 한 4집 이상은 지금 세를 내놓고 철강 제품을 운반하는 화물 노동자들도 상황이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일감이 절반가량 줄어 생활이 힘들 정도라고 말합니다. 거의 절반이 줄었다고 저희들 그렇게 판단을 하고 할부금이 300에서 500 정도는 다 들어가는데 지금 경기로서는 견디기가 힘들죠. 길어지는 철강업계의 불황으로 지난해 포스코 포항제철소 공장 2곳이 폐쇄된 데 이어 지난달 현대제철 포항 2공장까지 무기한 휴업에 들어가자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겁니다. 현대제철 전현직 노동자들은 공장 폐쇄와 구조조정은 노동자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일이라며 포항시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정부에 건의하고 이 산업의 철강 산업을 할 수 있는 특별별 재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특단의 대책을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은 아직 발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는 지역민들은 실질적인 대책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광주 동구가 제22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를 100일 앞두고 시민 참여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동구는 충장로 4가 거리 결혼식에 참여할 예비부부와 추억의 동화 대행진 참가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충장축제는 오는 10월 15일부터 닷새간 추억의 동화를 주제로 충장로와 금남로, 예술의 거리 일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장성군이 바닥분수와 더위타파 버스킹 등 무더위를 식힐 다양한 여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장성군은 매주 주말과 휴일, 홍길동 테마파크와 상무 평화공원 바닥분수를 8월까지 가동하고 썸머 뮤직 페스타와 장성 썸머나이 피크닉 등 음악 공연도 함께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 전남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까지 올라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6도 사이, 낮 최고 기온은 31도에서 35도 분포를 보이며 당분간 평년 기온을 5도가량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장마는 공식 종료됐지만 내일 늦은 오후부터 광주와 전남 중부 내륙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소나기가 내려도 다시 기온이 오를 수 있다며 온열 질환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